차도연은 파주봉암묘 한가운데에서 홀로 서 있었다. 늦겨울 찬바람은 그의 코끝을 시리게 했고 서늘한 흙냄새 속에 눅눅한 습기까지 배어 있었다. 도연이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으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곳이라니. 도연이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듯 낮고 갈라져 있었다. 검은 대리석 묘비. 빛을 잃은 회색 하늘 아래서 묘비는 한층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글씨 획 하나하나마다 엄격함과 냉정함이 배어 있었고 도연이는 그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다. 도연이는 무릎을 꿇었다. 무릎에 닿는 흙바닥은 차갑고 젖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 저는 왜 항상 이렇게 한 발 뒤에 서야만 했을까요? 도연이는 속삭이며 말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한 칭찬을 해주지 않았던 사람. 형들에게는 늘 넉넉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도연이에게는 이유 모를 벽만 남기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산이 이 묘지한 구획이라니. 도연이는 씁쓸하게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27년 동안 형들 뒤에서 따라만 다녔는데 마지막까지 이러시네. 하지만 그 순간 묘비에 떨어지던 빗방울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착시라 생각했다. 하지만 빗물이 흐르며 묘비 뒷면에서 희미하게 무늬가 떠올랐다. 도연이는 깜짝 놀라 묘비 뒤로 돌아섰다. 뭐지 이게? 도연이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깜깜했던 뒷면에서 빗물이 닿은 자국만 따라 어렴풋한 선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감춰진 비밀이 물에 닿자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도연이는 묘비의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손끝으로 그 선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러자 선들은 점점 선명해지며 묘지 전체를 그린 듯한 작은 지도로 변해갔다. 그리고 지도 한켠에는 X 표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도연이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남긴 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빗물에 젖은 묘비를 다시 한번 쓸어내렸다. 지도는 빗물이 흐를 때만 보이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암호처럼. 도연이는 망설임 없이 X 표시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여기 오셨어요? 도연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파주봉암묘를 관리하는 나이든 관리인 김만수였다. 김만수는 비에 젖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도연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버님, 비 오는 날마다 여기 오셨거든요. 김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왜 하필 비 오는 날이에요? 도연이는 물었다. 김만수는 묘비 뒤쪽을 보더니 의미를 아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항상 이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시곤 했어요. 그 뒤쪽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듯이. 도연이는 숨을 내쉬었다. 빗물, 묘비, 숨겨진 지도, 그리고 아버지. 도연이는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도연이는 일어나 묘비에서 북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빗물이 그의 신발에 스며들고 축축한 흙이 발목까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도연이는 10걸음을 세고 멈췄다. 바로 앞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 있었다. 흑색이 묘하게 달라 보였다. 도연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구나. 그의 눈빛이 불안과 기대로 흔들렸다. 도연이는 바위 옆에 흙을 손으로 살살 헤집어 보았다. 흙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표면 아래엔 뭔가 단단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다. 도연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도대체 뭘 숨겨놓으신 거예요? 바위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플라스틱 상자였다. 물기와 흙을 가득 뒤집어 쓴 채 오랜 시간 묻혀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도연이는 양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다. 상자는 묵직했고 차갑고 의미를 품은 듯했다. 도연이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게 마지막 말씀이신가요? 상자에 잠금쇠가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가 파주봉암묘에 울렸다. 차도연이는 컨테이너 관리실로 뛰어들어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가슴은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마치 성화를 만지듯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딸깍. 뚜껑이 열리자 상자 속에서 한 장의 편지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도연에게. 도연이는 숨을 들이켰다.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차도연이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편지지 끝이 약간 누렇게 변색된 걸 보니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 같았다.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 곁을 떠난 뒤일 것이다. 도연이의 호흡이 훅 하고 멈췄다. 그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많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털어놓게 되었구나. 도연이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진실? 또 무슨 진실을 말하려고? 도연이는 속삭이며 말했다. 도연이는 상자 안을 더 들여다보았다.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노란색 종이에 적힌 숫자 몇 개. 그 종이에 적힌 글은 짧았다. 금고 번호 84-19. 인출 암호는 너만이 기억하는 단어다. 도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기억하는 단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는 다시 상자 속을 살폈다.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옆에는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도연이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들었다. 누구지? 왜 처음 보는 얼굴이?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너의 처음. 도연이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처음?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기분이 스쳐갔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오래전 어딘가에서 봤던 듯한 이미지. 김만수가 다가와 말했다. 도연 씨, 아버님께서 그 상자를 참 오래 지키셨습니다. 도연이는 김만수를 향해 돌아보았다. 제 처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이 사진 어떤 건지 아세요? 김만수는 약간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그걸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도연이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2번째 장을 펼쳤다. 도연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나는 평생 마음속에서만 반복했다. 말로 꺼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편지의 글씨는 약간 흐려져 있었다. 오늘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도연이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바닥에 툭 작은 소리가 울렸다. 도연이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도연이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떨렸다.
만수가 걱정스레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세요? 도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래요. 만수는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너는 내 누나의 아들이다. 도연이는 편지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게 그 글귀만 바라봤다. 내 누나? 나는 누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의 머릿속이 쿵쾅거리며 소리가 가득 찼다. 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이유, 차별의 이유, 비밀스러운 행동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연이는 편지를 들고도 한동안 읽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 누나의 아들. 도연이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다시 펼쳤다. 글씨는 조심스레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아, 내 누나 너의 친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는 태어나던 해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났고 너만 살아남았다. 도연이는 편지를 들고 고개를 들었다. 친어머니, 친아버지. 그럼 난 고아였던 거야. 만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도연 씨?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나는 너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누나가 남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나 스스로가 가진 열등감.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이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날 숨긴 거구나. 너를 입양한 뒤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형제들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도연이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차별의 이유, 하나하나가 자리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연이는 아까 상자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들었다. 젊은 여성이 웃고 있고 작은 아이, 아마도 자신 같은 아이가 그 품에 안겨 있는 모습. 도연이는 속삭이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이분이 나의 친어머니? 사진 뒤에 적힌 글. 도연이의 처음. 도연이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혹시 친부모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제야 아는 걸까요? 만수는 어색하게 손을 모았다.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만 하면 항상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신 것 같아요. 도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뒤 묘비 표면에는 아직 흐릿하게 무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연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묘지, 이곳이 왜 나한테만 남겨진 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묘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죄책감으로 평생 지켜온 자리, 그리고 친부모의 기억이 담긴 땅. 도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도연아,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들, 감춘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이 너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다. 하지만 이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도연이는 편지를 가슴에 가져다 댔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했어요? 파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연이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의 무게 때문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연이는 잠시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다. 민석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도연아, 이번 주말 가족끼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이는 고개를 갸우하며 말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은 잠시 말을 흐렸다. 그냥 다 같이 얼굴 좀 보자는 거지. 도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어요. 갈게요. 주말, 강남의 큰형 집 거실은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석도 둘째 형 민준도 어머니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웃지 않았다. 형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자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도연아, 파주 묘지 말이야. 도연이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묘지가 왜요? 민준이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거기 개발 이야기가 도는 것 같다고. 혹시 뭐 알아본 거 없니? 도연이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 순간 큰형수는 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마치 숨죽인 희망이 한순간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도연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형수의 어깨가 푹 꺼졌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이는 계속 생각을 굴렸다. 형수의 떨리는 손, 형들의 어색한 눈빛,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 도연이는 중얼거렸다. 파주 땅을 왜 이렇게 신경 쓰지?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묘지 관리인 김만수. 도연이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도연 씨,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묘지 근처에 와요. 정장 입고 카메라 들고 묘비 사진도 찍고 주변도 둘러보고. 도연이는 놀라며 말했다. 누가요? 글쎄요. 묘지 개발 관련해서 조사 나온 사람들 같기도 하고 형들 때문인가. 며칠 뒤 도연이는 집 앞 카페에서 원고를 수정하다 낯선 남자 한 명이 다가오는 걸 봤다. 양복 차림의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파주 일대 개발팀입니다. 혹시 그 지역 소유주분이 맞습니까? 도연이는 굳은 표정으로 명함을 보았다. 남자는 낮게 말했다. 지금 팔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매입해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땅 지금은 팔 생각 없어요. 남자는 아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재산을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가족의 탐욕, 묘지에 얽힌 진실, 아버지가 감춰왔던 죄책감과 사랑,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파주 봉안묘를 찾았다. 도연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형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뒤에서 묘지 관리인 김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 오셨네요. 도연이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인사했다. 관리자님, 말씀하신 사람들 오늘도 왔나요? 만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은 없지만 며칠 동안은 자주 왔어요. 아무래도 땅값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김만수가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 맞다. 며칠 전 다른 관리인이 정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묘비 아래에서요. 도연이는 놀란 눈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저한테 남기신 건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도연에게.
도연이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봉투를 받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조여왔다. 도연이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삐뚤거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연아, 너한테는 늘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너만은 절대 욕심에 휘말리지 마라. 도연이는 종이를 붙잡고 가만히 속삭였다. 아버지,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때렸다. 다음으로 꺼낸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새 아들이 함께 서 있었던 사진. 그런데 사진 뒤쪽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다. 새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자리. 욕심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멈춰라. 도연이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싸우지 않길 바라셨던 거구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묘비 앞에 낙엽을 흩어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차민준이었다. 잠시 뒤 큰형 민석도 따라왔다. 민우는 묘비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도연이는 묘비와 형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있었어요. 두 형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남기셨는데? 도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종이를 건네지 않았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형들이 알 필요 없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연아, 너 혼자 뭘 숨기려는 거야? 도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형들이 기대하는 그런 걸 남기지 않으셨어요.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도대체 왜 너한테만 남긴 게 있는데? 도연이는 형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형들은 아버지를 재산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두 형은 도연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들이 묵묵히 돌아간 뒤 도연이는 다시 묘비 앞에 홀로 섰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가슴 가까이 당기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원하신 그 마음. 파주봉암묘에서 내려오는 길, 차도연이는 오래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과 함께 아버지의 말들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도연아, 절대 욕심에 휘말리지 마라. 그 말은 이제야 제대로 뜻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형들 3명이 각각 다른 말로 도연이에게 물었다. 민석이는 말했다. 도연아, 아버지가 정말 뭐 남기신 거 없냐? 사진이라도 메모라도. 도연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형, 아버지는 유산 얘기 안 남기셨어요. 남기신 건 마음이에요. 민준이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마음? 그런 말하지 말고. 혹시 밑에 뭐라도 묻혀 있던 거 아니야? 도연이는 단호히 말했다. 없어요. 있어도 형들한테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막내 민우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다. 너한테만 뭔가 남겨준 건 그만큼 너를 믿었다는 거겠지. 도연이는 그 말에 잠시 입술을 떨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연이는 봉투 안종이를 다시 펼쳐 조용히 읽었다. 새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자리. 욕심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멈춰라. 도연이는 속삭였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여길 남기신 거였어.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도연이는 말문을 잃었다.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상속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상처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 그걸 이해한 사람은 형제 중 오직 도연이뿐이었다. 다음 날 도연이는 묘지를 다시 찾았다. 묘비 앞에 서서 사진과 종이를 꺼내 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도연이는 묻혔던 말을 꺼내듯 말했다. 아버지, 전 이제 알았어요. 왜 다른 건 하나도 안 남기고 여기만 남기셨는지. 도연이는 손바닥으로 묘비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전 이 자리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지킬게요. 며칠 후 도연이는 형 셋을 모두 불렀다. 장소는 아버지가 남긴 묘자리 근처 벤치. 형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았다. 도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들, 아버지는 우리가 싸우지 않길 바라셨어요. 제가 받은 건 재산이 아니라 그 말뿐이에요. 민석이가 말했다. 그 말이 유산이었단 거냐?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도 그 말 지키고 싶어요. 형들과 싸우지 않고 싶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졌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다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도연이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말했다. 형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욕심 멈추자. 형들은 묘비가 보이는 방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로 민석이가 말했다. 그래,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겠지. 세 형제는 묘비 앞에서 오랜만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섰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으로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형들이 돌아가고 도연이만 묘지에 남았다. 도연이는 한참을 묘비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형들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도연이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묘지가 아니라 우리가 멈춰야 할 자리였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묘비 앞에 낙엽을 흔들었다. 도연이는 그 바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버지, 저희 이제 서로 욕심 내려놓고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니까요.